안녕하세요. 저는 김과외에서 문예창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마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입시생 때 쓴 이 아빠의 녹슨 부적이라는 수상작을 살펴보면서 백일장에서 수상하는 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작품은 명지대, 동국대, 추계외대, 중앙대, 동덕여대의 문학특기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한국작가회의라는 백일장 차상 작품이에요. 이때의 장원작이 표절 작품으로 수상이 취소된 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원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잘 쓰인 꽁트입니다. 많은 문창과 준비생분들이 대학 합격작이나 혹은 백일장 수상작을 구하지 못해서 입시에 난항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. 오늘 저와 이 작품을 분석해보면서 잘 쓰인 꽁트의 법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이 작품을 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백일장에서 혹은 대학 실기에서 선택받는 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저는 오늘 크게 3가지 토픽을 잡고 이 작품을 분석해 볼 예정이에요. 첫 번째는 소설적 인물 드러내기입니다.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와서 2년 동안 철갑산 잔도 공사를 한 아빠라는 인물입니다. 이 인물이 왜 매력적일까요? 꽁트는 기본적으로 짧은 글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아빠는 아내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주기 위해 능동적으로 연장을 든 문학적 욕망이 존재하는 인물입니다.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? 보수도 넉넉치 않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. 그래서일까? 아빠는 일도 그만두고 대신 연장을 들었다. 거기에서 사람이 죽으면 네 얼마나 슬퍼하겠냐. 주인공의 이 강렬한 욕망으로 인해 소설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인물은 평면적이지 않습니다. 그 인물을 아들의 시점으로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죠. 남편으로서의 아빠의 모습을 극대화시키고 인물이 보다 입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억지스럽지 않아요. 이 소설 속 인물은 허구이지만 그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굉장히 자연스럽고 디테일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평범한 회사원이 잔도공이 된다는 설정 자체는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녹슨 못을 부적 삼아 가지고 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? 그래도 여기 와서 못질로 먹고 사는데 이 정도 녹슨 못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. 혹시 알아? 이놈이 절벽 위에 나를 꼭 북박아 둘지. 이 여느 아버지처럼 샤머니즘적인 미신을 믿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이 작은 디테일함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상황 설정을 딛고 개연성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. 그만큼 인물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인물을 보여줄 수 있는 도입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번 토픽은 도입부예요. 장면 배치와 도입부입니다. 대부분의 대회나 실기에서 심사위원들은 몇백 개가 넘는 글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소설의 도입부는 아빠의 대사 한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대사죠. 이게 그냥 대사인가요? 아닙니다. 이 도입부 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이 어디에 와 있다. 못질로 먹고 산다. 녹슨 못을 부적으로 삼고 있다. 이 3가지나 됩니다. 이 짧은 한마디에 소설의 중심 전부가 전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.
이렇게 도입부를 잘 짜놓았다면 이제는 이게 진짜 있는 이야기인 듯 대담하고 뻔뻔하게 뒷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 최대한 사실적으로 소설을 전개하는 것이 이 수상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세 번째는 시제 사용입니다. 백일장은 시제는 뒤에 있죠? 백일장은 시제를 제시해주는 대회이기 때문에 전략적이지 않은 시제 사용은 수상작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시제를 중심 사건에 한 번 이렇게 사용해주는 것을 추천하는데요. 이 소설의 경우 여기 중간에 짧게 한 번, 그리고 이 중심 사건에 크게 한 번, 이렇게 두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. 이 2년간 아빠를 잔도로부터 지켜준 부적이 떨어지는 이 중심 사건의 시제가 사용이 되었는데요. 이때 한국작가회의 백일장의 시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이었어요. 여기 이 소설에서는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빠가 아내의 죽음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2년간 잔도를 고친 이 행위랑 연결이 되고, 잔도 공사가 끝나는 날 이 부적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제가 소설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시제 사용은 백일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.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? 아빠는 길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몇 번이고 끊긴 잔도 위에 섰을 것이다. 그리고 그 높은 절벽 위에서 아빠는 그 못처럼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였겠지. 아빠를 2년 동안 지켜준 그 못, 아니 아빠의 녹슨 부적은 이제야 홀가분하게 잔도 위를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. 절벽 위에 머물러 있던 아빠의 그리움과 엄마의 마지막을 한아름 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쯤은 아니어도 그러는 척쯤은 할 수 있게끔,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될 수 있게끔. 이렇게 오늘은 백일장에서 수상하는 글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1번, 소설적 인물 드러내기, 문학적 욕망과 억지스럽지 않은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, 2번, 도입부, 장면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백일장에서 제시한 시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백일장에서 수상하는 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저에게 궁금한 점은 김과의 어플을 통해서 메시지 바랍니다. 지금까지 다마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